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감정으로 믿음을 주는 보석 감정사 강소연입니다. 네, 돈보다는 명예를 중시하는 일관성 있는 보석 감정사 강소연 씨의 올해 43이고요. 보석 감정사 자격증을 소유한 17년차 보석 감정사. 말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보석 감정하시는 분 직접 이렇게 만나보게 됐습니다. 요즘 결혼 시즌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상관없이 늘 우리 여성들이라면 보석을 갖고 싶어 합니다. 예,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네, 대학 때 지질학을 전공했는데요. 그 안에 광물학이라는 분야가 있고요. 또 거기서 또 보석이라는 부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료돼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요즘엔 이제 결혼 시즌이다. 예물로 보석이 잘 나가는 때인데 여전히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가겠죠? 네, 아무래도 다이아몬드는 영원한 사랑의 증표니까 가장 인기가 있죠.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영원한 사랑이 그 신의 눈물이다 많이 쓰던데. 의외로 굉장히 학술적인 그런 경로를 통해 감정사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지질학을 공부하다가 조지석 씨는 그냥 배트맨을 이거 나 아니면 안 된다. 고담시를 지금 지키고 여기 그리고 선미아 씨는 엄마가 막걸리 주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어릴 막걸리 때부터 우주과목을 즐기다가 이렇게 지질학. 지금 보면은 조진석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명품 감정사라고 대한민국 유일하다고 그러는데 이건 자격증은 없어요 사실, 그죠? 네. 네, 우리 그 강소연 씨는 보석 감정사는 또 틀리죠.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예, 보석 감정사는 국가기술 자격이라고 공인된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걸 따셨다는 거죠? 네, 당연하죠. 세 분 중에 유일하게 자격증이 있는 분이에요. 네. 우리가 조용해지네요. 어서 오세요. 공인 자격증이 있다고 하니까 다들 조용해지네요. 자격증 있나? 아니, 없습니다. 예. 남편도 보석 감정 일을 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부부 보석 감정사입니다. 그러니까 보석 감정을 하다가 이렇게 서로 감정이 통해서 이렇게. 아, 서로 기념일 선물하려면 돈 좀 들어가겠는데요. 짝퉁이 안 되니까. 사실은 대학 선후배 사이입니다. 예. 아직도 보통 우리가 보석을 사게 되면 이제 보증서라는 걸 써주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렇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이렇게 감정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짧게만 대답하시는데. 네. 아니, 왜냐면. 아니, 뭐 어떤 제가 사례를. 학술적으로 지금 갖고 짧게밖에 대답이 안 질문을 나옵니다. 길게 하세요. 질문을 짧게 하니까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아까 전에 네. 제가 좀 기분 나쁜 게 네네네. 보석 감정사 같은 경우는 네. 기증의 규칙이 있어요. 네네. 정해진 어떤 캐럿이나 그렇죠. 그죠? 투명도나 네.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명품이라는 거는요. 하나의 지표를 보더라도요. 네. 이게 1년 만에 4번씩 바뀔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건 제조사에 기준이 따라서? 없기 때문에 네. 자격에 대한 감정사의 그렇죠. 어떤 기준이 잡히지가 않는 거죠. 진석 씨가 하나 만드세요. 자격증. 네, 저도 피디 자격증 만들려고 하나 하고 있거든요.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진석 씨가 하는 명품 감정 일이 굉장히 힘들다. 네, 정리해드립니다. 그것 좀 알아주십시오. 예, 다시 이제, 보통 이제 보석 사실 때 우리가 보통 보증서는 받잖아요. 네. 근데 감정서리라는 게 또 뭔가요? 그러니까 보석 감정서가 있는데요. 이거를 소비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증서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보석을 구입하실 때는 꼭 보석 감정서랑 보증서를 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금반지 하나 사더라도요? 아니요, 금반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석이 없는 경우는 그냥 보증서만 받으시면 네. 되는데 안에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루비 같은 보석들이 있으면은 알이 있으면 네, 맞아요. 알이 있으면 네. 그쪽에서는 알이 주지 않으려고 알이 해도 중요하죠. 감정서 달라 얘기를 해야 예,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되나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보석 감정서가 없으면 보석이 바뀌어도 네. 증거를 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근데 이제 보상해야 보석 감정서를 받으시면은 나중에 잘못됐을 경우에 이거를 뭐 보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거로 이제 뭐 재물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세속적인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강소연 씨가 이렇게 감정하신 다이아몬드 중에서 네. 제일 비싼 거는 얼마짜리까지 보셨어요? 한 수억 정도. 수억대. 수억대. 예. 알이 컸겠네요. 알이 그냥. 알이 그냥. 크고 좋죠. 튼실한 알이 그냥. 근데 이렇게 등급별로 좀 이렇게 나눠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또 하나가 그 외국 나가서 이제 사오는 경우도 좀 많아요. 왜냐면 네. 이제 현혹이 돼서 그냥 뭐 같이 막 그러면 꼭 와서 걱정을 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네. 하시는데 오늘 나오셨으니까 다이아몬드를 뭐 진짜 가짜 구별할 수 있는 자가 감정법이 있으면 하나만 좀 알려주실까요? 예, 뭐 세팅됐을 경우에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나석이라고 그래서 네. 보석 그 귀금속에 물려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우선은 그 글씨 위에다가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엎어 놓으세요. 네. 엎어 놓으시고 보셨을 때 글씨가
안 보이는 것이 다이아몬드고요. 글씨가 보이는 거는 가짜입니다. 흔히 말하는 그래요? 실리콘 뭐 이런 것들이요. 네, 큐빅 지르콘이야, 큐빅 지르콘. 아니면 뭐 유리 뭐 이런 거. 진짜 다이아몬드는 이제 굴절되는 거예요?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내부 전반사 원리 때문에 또 학문적으로 되지만 예, 예. 우리는 봐야지. 글씨 보야. 예. 봐봐, 대박 진짜잖아. 투자하잖아 벌써. 얼굴 김선식 반대네요. 게임으로 봤잖아요. 야, 우리는 뭐 게임으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거든요. 예. 또 하나는 유리판 위에다가 기름을 바르시고요. 네. 뭐 콧기름 바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기름을 묻히시고 보석 다이아몬드를 엎어놓고 그거를 밀거나 아니면은 들어봤을 때 잘 밀리지 않고 잘 떨어지지 않으면은 다이아몬드고요. 잘 밀리거나 쉽게 떨어지면 큐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마찰을 더 받는다는 얘기죠, 다이아몬드가. 네. 아니요, 친유성이 있어서요. 네. 기름하고 잘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학술적이에요. 친유성.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제 장용 씨 같은 분이 이제 감정하러 왔어요. 보석을. 네. 나름대로 비싸게 주고 샀어요. 네. 네. 근데 첫 보니까는 강소연 씨가 보니까 이건 가짜야. 네. 보석을 굳이 안 봐도 왠지 가짜 같은 그런. 근데 이 사람이 좀 상처를 받을 거 아니에요.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건 가짜입니다. 아, 진짜 맞네. 이렇게 짤막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여린 사람이거든요. 장용 씨 같은 분은. 그 집단에는 굉장히 큰맘 먹고 샀는데 이게 가짜란 말이야. 이 받을 충격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사람 대할 때도 표현할 때도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나 사생활 너무 잘 알아요. 예, 아무래도 직접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 직업이지만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은 상처를 받으시기 네. 때문에 이제 돌려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요? 그 예를 들어서 장유 씨 같은 분이 네. 오시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네. 도대체 장용 씨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대충 얘기해? 아니, 다들 공감하고 가는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인 거예요?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가짜예요? 자, 돌아가세요. 그런 사람. 근데 이제 뭐 연세 있는 분들이 보통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머님이 네. 뭐 폐물로 받으신 거나 아니면 본인이 사신 건데 그게 이제 가격이 아주 싼 보석이거나 아니면은 잘못 가짜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이제 상처받으시니까 네. 아무래도 어머님한테는 그냥 좋고 의미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같이 오신 자녀분들한테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되팔거나 하면은 손해를 많이 보니까 되도록이면 파시지 말고 그냥 진흙이시라. 간직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현명하시네요. 네. 예. 그동안 보석 감정사로서 여러 다양한 경험을 했지만요. 가장 기억나는 일은 저희 첫 법원 출장 감정입니다. 법원 보석 감정은 보석을 구별한 후에 얼마짜리인지 가격 평가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일입니다. 잘못했다가는 사기죄를 덮어 쓸 수도 있고요. 국가기관이 보석 관련 잘못이 있을 때는 국가 자체가 피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이라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동료 보석 감정사이기도 한 남편과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남편은 방청석에서 지켜보고 있고 저는 증인석에서 선서를 하고 감정을 했습니다. 검사가 피고를 향해서 다그쳤습니다. 눈으로 보면 다이아몬드인지 알 텐데 가짜인 걸 몰랐다는 겁니까? 알면서 판 거 아닙니까? 그러자 피고는 정말 몰랐다, 억울하다 며 눈물을 뚝뚝 흘렸죠. 일방적으로 몰리는 피고가 안 됐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실제로 보석 감정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검사님, 다이아몬드를 눈으로만 보고 구별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비닐에 밀봉된 상태였기 때문에 구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라고 당돌하게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사실 제 진술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법정 분위기는 피고에게 불리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피력했고 결국 판사는 제 의견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무섭다고 같이 오자고 하더니 어떻게 검사하고 언성까지 높이냐. 내가 더 무서워서 혼났다. 다른 직업에도 다 어려움이 있겠지만요. 보석은 가치가 높아서 어려움에 예민함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감정사가 감정을 잘못하면 큰 손실과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이때 있었던 일처럼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감정을 하고 돈보다 명예를 우선시하는 이 직업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은 이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칠 때마다 늘 힘이 되는 노래입니다. 웨스트라이프의 You Raise Me Up.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me, and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t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